깡통전세랑 역전세랑 같은 말인가? 뭐가 더 위험한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른 말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혼동해서 쓰고 있다. 처음에는 역전세를 깡통전세인 것처럼 쓰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역전세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예 역전세를 깡통전세라는 말처럼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말입니다. 역전세는요, 전세 가격 하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화폐 가치 하락이 있죠? 자본주의에는. 그러면 물가가 한 10% 올랐다고 칩시다. 2년간. 그러면 2억에 전세를 살았다. 그러면은 2년 후에는 이 2억의 가치가 2억 2천은 있어야 그 당시에 2억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억 2천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세 가격은 원래는 서서히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1억, 2억, 3억, 5억 4차례에 걸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전세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3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4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5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7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그랬다. 왜? 전세는 실거주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품이 낄 수가 없다.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저희는 늘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많이 줘서 대출 비중이 높아서 내 돈보다 대출 비중이 더 높게 된다, 혹은 내 돈에 비해서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금리 때 언제든 거품이 낄 수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 거품이다. 그런데 실거주의 가치라고 말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22년 8월에 갱신 매물로 인해서 임대차 3법의 폐해로 갱신 매물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저금리 때문에 문제였다. 대출을 이렇게 내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이 거품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빠진다. 결국은 저희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전세는 가격이 거품이었던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전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사실은 전세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폭등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년 5월에 금리를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때부터 전세 가격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심하게. 물론 그 전에도 거품이 없진 않았죠.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을 풀어서 거품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저금리 때문에 거품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요만큼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가 올라간다. 이게 정전세라면은, 지금은 거품이 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니까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역전세가 됐다. 이게 역전세의 뜻이고요. 깡통전세는 무슨 뜻이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가치가 뭐 10억이다. 뭐 원룸 건물인데. 혹은 빌라가 있어요. 이 빌라의 가치는 2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세를 1억 8천을 줬어요. 근데 빌라의 가치가 1억 7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건물의 가치보다 비싼 돈을 빌려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이 가치보다, 건물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인 게, 여기서 한 5천만 원짜리 한 18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9억이죠. 그러면은 건물 가치는 10억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물들은 살 때 근저당을 끼고 산다. 그래서 근저당이 한 3억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12억이죠. 그래서 전세 플러스 대출, 요게 건물의 가치를 넘어선다. 건물의 가치를 넘어선다. 이럴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위험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언론에서 역전세를 이거 기이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역전세 났다 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깡통 전세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우리 역전세 났다고 표현은 했어. 그렇지만 깡통 전세로 묻어가면서 전세가는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22년 8월 전까지. 전세가는 올라간다는 프레임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전세가가 심각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8월 이후에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랑 깡통전세랑 막 묶여가지고 이제 기자들도 헷갈려서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깡통전세는 내 전세보증금이 위험한 거. 건물의 가치보다 내 전세보증금과 여러 가지 들어간 것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요, 역전세가 나면은 이제 집값 하락이 심해진다. 자, 예를 들어서 갭투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열채를 샀어요. 1억 가지고. 저기 지방에 전세가율 90%짜리 열채를 샀다. 내 돈 1,000만원씩 넣고서 9천 전세 주고 열채를 샀어요. 그런데 얘가 전세 가격이 500만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막상 이 사람들은 8,500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갭투기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열채면은 500만원씩 열채를 돌려줘야 되니까 5천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돼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요거를 대출이나 혹은 모아둔 자금 등에서 때려박아서 메꾸든가. 근데 때려박아서 메꾸려고 하는데 자금을 모아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찐부자들 아니면. 왜? 5천만원 있으면 5채 더 샀겠죠.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면 팔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갭이 1,000만원 정도면 내가 투자를 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투기꾼들이. 그런데 갭이 1,500만원, 혹은 이 사람이 조금 더 남겨먹겠다고 1억 500에 팔아서 수익률 50% 만들고 싶어 해서 갭을 2천만원으로 한다. 안 사죠. 갭이 다시 1,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500만원씩 내려야 되겠죠. 그래도 잘 안 사죠, 이제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상황이고. 그래서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갭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요, 돌려줄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서 별 정책을 다 써도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 가격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깡통 전세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아까 10억인데 근저당 3억에 전세 가격 9억이다. 그러면은 이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갚고 이거 갚고, 이거 둘 다 대출이죠. 그러면은 LA 모르겠다, 나 이거 건물 포기. 근데 경매로 넘겨버린다. 경매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경매로 한 번만 유찰돼서 낙찰된다고 해도 8억이죠. 그러면은 이 8억 가지고 요 12억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순위는 괜찮겠지만 후순위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전세 가격, 빌라 같은 경우는 2억 빌라 가격인데 1억 8천 전세를 들어갔다.
그런데 매매 가격이 1억 7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 건물 경매를 넘겨버리더라도 1억 7천보다는 낮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전세금을 다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깡통 전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지금 같은 하락기에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그래서 전세가율 60% 이하로 들어가라. 웬만하면. 그 다음에 다주택자, 특히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 채. 한 채 다주택자,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막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세금 체납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들어가지 마라. 원룸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원룸 같은 경우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가율이 한 90%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몰라요. 보통 원룸이 이제 다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세를 했는지 월세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룸 전세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집주인이 정말 양심적이에요. 나는 2억에 샀던 빌라가 1억 7천까지 떨어지더라도 난 당신에게 1억 8천을 돌려주겠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못 돌려줘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도 못 돌려줘서 묶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깡통전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그 전에 전세 가격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고 그때 비싼 전세로 들어갔다가는 깡통이 되든가 혹은 역전세 같은 경우는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전세 거품 낄 때는 엄청 올려줬죠. 그런데 거품 빠질 때 왜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셨을 때 역전세가 나고 있는 건 부동산 거품이 강하게 빠질 징조다. 그 다음에 깡통 전세가 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징조이고 앞으로 경매가 많이 나올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